안녕하세요. 오늘 찰옥수수 재배 기술 설명을 드릴 전재흥 지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요, 이렇게 목차를 세 챕터를 나눠서 개요, 그리고 재배, 수확 및 관리 세 챕터로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서는 저희 블랙베리가 무엇인지 올해 식재하게 되죠. 그리고 재배 환경, 전반적으로 어떤 시기 일정으로 재배를 하게 될지, 재배력과, 그리고 챕터 2에서는 육묘, 실제 재배에 사용되는 육묘 기술, 식재지 관리, 그리고 정식,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챕터 3에서는 수확 및 관리, 수확 시기와 그리고 수확 후 어떤 저장을 할 때 관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요입니다. 블랙베리 옥수수란 어떤 품종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재배 환경, 세 번째로 옥수수 재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블랙베리 옥수수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화면상에 나오는 것처럼 자색 찰옥수수입니다. 네, 색깔이 되게 보랏빛을 돌고요. 안에 심까지 색깔이 보랏빛을 띠는 옥수수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블랙베리 옥수수는 용도는 간식용하고 알곡용 차로 옥수수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색상은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자색, 보라색 옥수수입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는 파종하고 나서 80일에서 85일경 정도 이때 수확을 하게 되고요. 작기는 4월 상순부터 7월 초중 이렇게 해서 일기작 재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름 시기에 하는 7월 파종부터 10월 말 수확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작 재배를 할 수가 있고요. 상품적 특성으로는 안토시아닌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다른 옥수수에 비해서 안토시아닌이 몇 배, 몇십 배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되게 기능성 옥수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배적 유의사항으로는 이제 유색 찰 옥수수이다 보니까 수확 시기가 늦으면 과립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를 제대로 맞춰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재배적 특성입니다. 이제 옥수수 재배적 특성인데요. 이제 온도 적응성 같은 경우는 재배 세균 적응온이 낮 26도에서 32도, 밤은 16도에서 18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만상일로부터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해서 안전한 날짜를 정해서 식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는 35도씨 이하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유가 이게 유지를 안 해주게 되면 이제 수정이 좀 잘 안 됩니다. 수정 불량이 옵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 꼭 35도씨 이하 유지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토양은 적합한 토성이 물빠짐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양토랑 식양토, 물빠짐이 좋은 양토랑 식양토가 좋고요. 적정 pH는 6.5, 약산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습한 토양에 약합니다. 원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아까 드렸던 양토, 식양토에 꼭 식재를 하셔야 되고, 뿌리의 구조가 이게 통기성이 없기 때문에 습한 토양이 아니라 양토라든지 식양토, 물빠짐이 좋은 곳에 꼭 식재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분 관계입니다. 수분 관계는 토양 수분이 7월, 8월 달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긴 하는데, 그때가 개화기 전후로 해서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봄 재배를 저희가 4월 달에 파종을 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 개화기가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이기 때문에 이때 물을 잘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찰 옥수수 재배력입니다. 이제 직파 기준이고요. 시간을 보면 이제 4월 10일 날 이제 파종을 해서 출사, 아미사기 에서 암술이 나오는 시기죠. 그래서 출사 시기가 6월 20일에서 25일이고 수확이 7월 중순경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기작으로는 이때 수확의 일정에 맞춰서 7월 20일에서 25일경에 파종을 하시고요.
출사는 9월 5일에서 10일경에 될 것이고 수확은 약 10월 5일에서 10일경에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직파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제 육묘를 해서 식재를 할 거기 때문에 육묘 이식에 대한 재배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육묘 이식을 했을 때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파를 말고 이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육묘 이식을 했을 때는 장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파에 비하여 인모와 생육이 균일합니다. 저희가 트레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 주는 양이라든지 그 식이량이라든지 이런 게 일괄적으로 조율이 되기 때문에 땅에 직접 식재해서 하는 것보다 인모율이 좋고 생육이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초 방제가 용이합니다. 두 번째로 종자 소모가 적고요. 작부 체계, 작기 조절과 이식 작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묘 이식을 하는 재배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육묘를 하는 시간은 보통 4월 달에 할 때는 15일에서 2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육묘를 하게 되고 육묘가 끝나고 이제 만상일인 4월 23일 그 이후에 보통 식재를 해서 안정적으로 서리를 피해서 심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심는 시기가 6월 하순에서 5월 상순 이때가 식재를 해주시는 것이 서리에 대한 피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출사는 아까처럼 일정대로 6월 하순경 그리고 수확은 7월 중하순경에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기작으로 하게 된다면 이때 7월 상순부터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심는 시기를 수확과 동시에 식재를 해서 그리고 출사를 보고 수확을 10월 상순에 하는 되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네, 다음 챕터 재배입니다. 재배에서는 육묘 방법과 식재지 관리 그리고 정식 병액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묘 관리입니다. 육묘는 이제 파종을 하게 되면 씨앗의 발화 조건이 25도씨에서 30도씨고요. 파종량은 저희가 시바르 300평에 4,500립 정도 하게 됩니다. 이제 평당으로 나눠보면 약 15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파종상은 이제 128공 플러그 육묘가 될 것이고요. 육묘 기간은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이제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옥수수가 본엽이 2에서 3매가 되고요. 육묘 관리를 할 때 시설 환기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정식 2, 3일 전에 노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꺼내서 순화 작업을 거쳐주셔야 활착이 빠릅니다. 그 다음으로 정식 준비입니다. 이제 식재지 관리를 미리 해놔야 되는데요. 육묘하는 동안 정식 1, 2주일 전에 밑거름과 살포하고 경운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밑거름 12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질소 7.5kg, 인산 3kg, 그리고 칼리 4kg을 살포를 하시면 되고요. 퇴비는 1.5톤 이렇게 살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토양에 식재하실 때는 pH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5가 적정 pH라고 했죠. 그래서 석회질 비료를 꼭 살포를 하셔가지고 산도 교정을 해주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논토양의 식재 시 석회질 비료를 꼭 살포. 이제 정식 3, 4일 전에 두둑을 쌓으시고 비닐 멀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식 후에는 충분하게 관수를 해서 뿌리가 땅이랑 밀착이 잘 돼서 마르지 않도록 물을 후붓기 주셔야 합니다. 네, 본포 정식입니다. 이제 정식 시기 같은 경우는 4월 중하순이라고 적었는데요. 육묘 이식 같은 경우는 6월 중순이라든지 이때 심게 되면 서리 피해가 있습니다. 서리 피해. 그래서 이제 만상일, 한평 만상일 기준으로 4월 24일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만상일이거든요. 이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일을 해서 심는 건데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10일인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식재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육묘를 통해서 하실 분들은 하순이라든지 5월 초순에 심으시라, 정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평당 축수는
15주입니다. 15주. 제식 주수는 시바르 300평당 4,500주이고요. 제식 간격은 주간으로 해서 단옥수수 같은 경우는 60cm에서 25cm인데요. 저희 유색 찰옥수수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70에서 30cm입니다. 거리가 좀 더 넓습니다. 이게 거리가 길수록 수정률이라든지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 좀 띄어서 하시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포 정식 하실 때는 외주 재배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주 재배는 이렇게 트랙터로 비닐 피복기가 있기 때문에 배열을 하든가 주변 농가로부터 구해서 두 줄 피복 비닐을 사서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정식구 관리입니다. 정식구 관리는 제초 관리랑 웃거름 시비가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초 관리는 약 20cm 정도 자랐을 때 1차로 제초를 해주시고 45cm 정도 자랐을 때 관리기로 복토를 하시면서 제초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웃거름 시비는 시기가 옥수수 6, 7엽, 번엽 6, 7엽경에 웃거름 시비를 하게 되고요. 이때 사람 무릎 높이 정도로 올라왔을 때 시비를 하시면 됩니다. 시비량은 질소 7.5kg을 시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시비 방법은 저희가 고추 줄 때처럼 포기와 포기 사이에 가운데 부분에 분할해서 시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지입니다. 병해충 중에 병해를 보자면요. 옥수수에는 크게 그름 무늬병, 그리고 깨씨 무늬병, 검은줄 오갈병, 깐부기병이 있고요. 그름 무늬병은 저온 다습할 때 발생을 하고요. 깨씨는 고온 다습할 때 보통 저희 남부지방에 많이 나타나고요. 거물줄 오갈병은 저희 애멸구가 매개하는 바이러스 병입니다. 깐부기병은 이제 포자가 날아다니다가 생기는 병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봐보면 그름 무늬병은 이제 발생 지역이 좋은 다습 조건의 강원도 지역에 많이 나타나고요. 이제 방제 대책으로는 이제 품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윤작, 돌려짓기를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깨씨 무늬병은 이제 잎의 갈색 작은 반점이 나타났는데요. 저희 남부 지역의 고온 다습 조건일 때 나타나고요. 병에 강한 품종과 돌려짓기, 아까 말씀드렸던 윤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은줄 오갈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멸구가 매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부 평야지 위주로 이게 나타나게 되고 품종 선택과 병에 걸린 개체를 소각하든지 뽑아서 소각하는 이런 기계적 방제 이런 걸 해주셔야 합니다. 깐부기병은 병에 걸렸을 때 혹처럼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제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사진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혹처럼 부풀어 올랐을 때 이게 깐부기병이라 할 수 있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토양 및 종자 전염을 함으로 토양 소독을 하든지 이어짓기를 피하고 살균제로 종자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충해입니다. 충해는 조명나방 그리고 멸각나방, 거세미나방 정도가 있겠고요. 조명나방은 이제 잎 줄기, 아미삭에 피해를 입힙니다.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히고요. 1화기가 6월 중순, 2화기가 7월 하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단이 됐을 때 이제 예찰을 실시했을 때 돌다가 이게 예찰이 됐다. 살충제를 바로 살포를 꼭 해주셔야 하고요. 멸각나방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잎과 줄기를 갉아서 먹는 식해를 일으키고요. 전국적으로 5월 상순과 8월 상순에 피해를 일으키니까 이 시기에 주의하셔서 살충제를 살포하셔야겠습니다. 거세미 나방 같은 경우는 모가 어릴 때 피해를 입으므로 생육 초기 줄기의 밑부분을 식해를 가함으로 토양 처리제를 식재 전에 미리 살포하여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조명나방이죠.
가장 많은 이제 피해를 입히는 나방이고요. 저희가 옥수수를 까서 삶아서 먹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방 애벌레입니다. 그래서 일화기는 6월 중순. 여기서 화기라는 말은 나방이 발생하는 시기로 이때 6월 중순에 첫 방제를 하셔야 되고요. 중순 전에 이화기인 7월 하순 전에 방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기상 조건이 좋을 때는 날이 따뜻하거나 이럴 때는 시기가 이렇게 단축이 되기 때문에 5월 하순부터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을 꼭 하실 때 조명나방 같다 하면은 그때부터 살충제를 일주일 간격으로 2에서 3회 살포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PLS에 등록된 약제는 이렇게 5개 정도 되겠고요. 그 농약사에 가서 꼭 작용 기작이 다른 약제를 교호로 살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멸각나방입니다. 멸각나방은 유충이 떼를 지어 다닙니다. 산란할 때 많은 알을 한 곳에 놓기 때문에 떼를 지어 다니면서 주로 밤에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발생 시기는 1년에 2, 3회 정도 발생하는데 방제 방법은 처음에 이제 모여있기 때문에 예찰을 하실 때 많이 모여있는 애들을 잡아서 손으로 눌러 죽이든지 이제 기계적 방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에 나온 이런 농약들로 침투성 약제,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세미 나방입니다. 이제 거세미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옥수수에 어린 모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원으로 빨간 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 아래 지상부를 식혜해서 아예 클 수가 없게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발생 시기는 1년에 2에서 4회 정도 발생을 하고요. 월동하여 종을 유지합니다. 애벌레라든지 알이라든지 번데기라든지 이 상태로 월동을 하여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제 방법으로는 토양을 살충제를 하셔가지고 없애줘야 한다. 월동하는 개체들을 없애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초기 예찰을 통한 조기 발견과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챕터 3, 수확과 관리입니다. 수확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수확 후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확. 수확 시기는 이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씹는 맛, 찰기, 단맛 정도, 나달의 발육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 품종 고유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자색 옥수수라 했잖아요. 그 자색깔이 제대로 발현될 때, 그리고 나달을 터트렸을 때 이렇게 유숙기 때는 좀 더 묽고 호숙기 초기와 중기에는 점점 그 묽은 게 점점 짙어집니다. 찐득찐득해지죠. 이 정도를 파악해서 품종 고유의 색과 알 속에 내용물이 풀이라든지 치즈와 같이 찐득찐득한 그 상태가 됐을 때 수확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제 상이가 합니다. 이삭이 나온 일부터 경과로 며칠 이렇게 수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매 해마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꼭 몇 개를 까봐서 알도 터트려 보고 색깔을 보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수확 시간대로는 이제 당도가 이제 전분으로 변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 새벽에 수확하는 것이 품질 저하를 끼치지가 않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꼭 수확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확 후 관리입니다. 아까 아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 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새벽에 수확을 꼭 해주셔야겠고요. 수확과 동시에 선별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병충해를 먹은 것들을 분할을 해야지 같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수확하고 짧은 시간 안에 판매처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풋 옥수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수분 함량이 떨어져서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풋 옥수수, 간식용 옥수수로 쓰실 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판매처로 공급을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장을 하실 분들은 수확 후 이삭 껍질을 벗겨서 영하 40도에서 급냉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들 시설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힘드실 것 같고
건조하지 않도록 비닐로 봉하여서 마이너스 20도씨에 저장하는 것이 나중에 판매할 때, 쪄서 판매하든 이럴 때 찰옥수수는 큰 품질의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찰옥수수, 블랙베리 옥수수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술센터를 방문해 주시고 짧은 내용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